아직도 겨울철 찬물 세수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새벽 운동이 장수의 비결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당신의 그 부지런함이 지금 당신의 뇌혈관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30년 넘게 매일 아침 냉수마차를 고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욕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차를 견디지 못한 뇌혈관이 그 자리에서 터져버린 뇌출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단 1초 만에 평온한 일상을 박살낸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나면 골든타임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졸중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생명을 살리는 3가지 법칙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끔찍한 반신불수의 비극을 막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뇌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아직도 찬물로 씻거나 새벽 운동을 고집하시는 고집 센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 혈관을 집 안에 있는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은 지 20년 된 집과 70년 된 집의 수도관이 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혈관은 새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혈압이 좀 올라가도 유연하게 늘어나며 버텨줍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혈관은 낡은 수도관처럼 변합니다.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안쪽에는 기름때와 찌꺼기가 잔뜩 끼어 좁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동안이고 근육질이라도 몸속 혈관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낡고 딱딱해진 혈관을 가지고 젊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1월과 12월의 아침은 우리 혈관에게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의사들이 마의 시간대라고 부르는 새벽 4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 몸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는데 이것을 아침 혈압 급상승, 즉 모닝 서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낡아서 위태로운 혈관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에 건강을 위한다며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영하의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새벽 운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 공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쪼그라듭니다. 안에서는 혈압이 솟구쳐 오르고 밖에서는 추위가 혈관을 조여옵니다. 낡은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밖에서 꽉 움켜쥐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한 뇌혈관은 펑 하고 터지거나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아침에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낡은 수도관을 지키고 뇌졸중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3가지 절대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법칙이 단순히 겨울철 건강 상식이 아니라 왜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체 생리학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은 뇌졸중의 공포가 아닌 활기찬 생명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겨울철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 후에 하셔야 합니다. 농부들도 땅이 꽁꽁 얼어있는 새벽에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억지로 갈다가는 쟁기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땅이 좀 녹아야 쟁기질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은 피하고 해가 중천에 떠서 기온이 오르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때는 혈관이 추위로부터 풀려나 조금 더 유연해진 상태입니다. 만약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한다면 기상 후 최소 1시간 뒤에 나가시고 나가기 전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예열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혈관이 터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게으르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새벽 운동은 사실 득보다 시 훨씬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밤의 휴식 모드인 부교감신경에서 낮의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때가 바로 이 새벽 시간대입니다. 이것을 모닝 서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압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영하의 찬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서는 호르몬이 혈압을 높이고 밖에서는 추위가 혈관을 쪼그라뜨립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을 밖에서 꽉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펑하고 터지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시면 폐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에 막대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장은 좁아진 폐로 피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는 곧 혈압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새벽에는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이 지표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나쁜 공기를 마시며 혈관을 조이는 행위는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새벽 운동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고 몸이 충분히 데워진 후에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약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가 생성되어 혈압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의 법칙입니다. 체온 뚜껑을 닫으십시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어두면 열기가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위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역학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열도 머리 쪽으로 상승하여 정수리와 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열의 50% 이상이 머리와 목 부위를 통해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혹은 머리 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십니다. 그건 뚜껑 열린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내 몸의 에너지를 허공에 흩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굵은 혈관인 경동맥이 지나가는 목과 내 자체가 들어있는 머리만 따뜻하게 감싸도 체감, 온도가 무려 5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냉수마찰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젊었을 때야 찬물로 씻으면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하면서 탄력이 생기지만 노년의 혈관은 한번 수축하면 다시 펴지지 않고 그대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세안이나 샤워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특히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춥고 위험한 곳입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썰렁한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1차 충격을 받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2차 충격을 받고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3차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히트쇼크라고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요동치다가 실신하거나 뇌졸중이 오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목욕 중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노인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샤워하기 전에
미리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놓는 것도 아주 훌륭한 지혜입니다. 욕실에 작은 온열기를 두거나 샤워기 수증기로 온도를 높인 뒤 옷을 벗으십시오.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 혈관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쇠파이프가 아니라 낡은 고무옷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속도의 법칙입니다. 기상 직후 3분 예열을 기억하십시오. 겨울에 자동차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엔진 망가집니다. 엔진 오일이 차갑게 굳어 있어 부품들이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공회전을 하면서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잠에서 깼다고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2분 동안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자고 있던 심장과 혈관에게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반면 노폐물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직후의 혈액은 마치 케첩이나 진액처럼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됩니다. 이 끈적한 피가 좁아진 뇌혈관을 통과하다가 턱하고 막히는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아침 공복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피를 묽게 희석해주는 최고의 혈관 청소 부위자 윤활유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까지 딱 3분,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 3분의 법칙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의 높이가 같아서 피가 잘 돌지만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됩니다. 젊을 때는 다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위로 올려주지만 노년에는 그 힘이 약합니다. 이때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찧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지거나 고관절이 부러져 영영 못 걷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가락부터 움직이고 손목과 발목을 돌려 말초 신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걸터 앉아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이 짧은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혈압약 문제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혈압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임의로 약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거나 콩팥이 망가진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혈압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제입니다. 대미 강물을 막고 있어서 마을이 안전한 것처럼 약이 혈압을 눌러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안전한 것입니다. 약은 여러분의 낡은 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을 끊어버리면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억눌려 있던 혈압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반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소 혈압이 140이었던 분이 약을 끊으면 150이 되는 게 아니라 180, 2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추위로 수축된 혈관의 반동 현상으로 폭발한 혈압이 들이닥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오해입니다. 사실은 혈압약을 안 먹어서 높은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고혈압 자체가 심부전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히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약은 의사 선생님이 그만 먹자고 할 때까지 절대 본인 판단으로 끊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혈압이 좀 낮게 나오고 어떤 날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함의 힘을 믿으십시오.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올 뇌졸중과 그로 인한 반신불수, 언어장애 같은 합병증을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그 약한 혈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법칙들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수님은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씻고 조기 축구를 나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강철 노인이라고 불렀죠. 영수님은 내 사전에 내복은 없다며 한겨울에도 얇은 운동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영수님은 여느 때처럼 찬물 세수를 마치고 욕실을 나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빨리 발견해 119를 불렀고 골든타임을 지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영수님은 의사 선생님께 호통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혈관은 70대인데 왜 20대처럼 행동하십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녹슬어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붓고 달리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날 이후 영수님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은 오전 7시 기상으로 바뀌었고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꼼지락 체조를 하십니다. 욕실에는 작은 온열기를 두어 공기를 데우고 반드시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십니다. 외출할 때는 멋진 헌팅캡 모자와 목도리를 챙기는 멋쟁이가 되셨습니다. 운동 시간도 해가 쨍쨍한 오후 1시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늙어서 겁이 많아졌냐고 놀리기도 했지만 영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 3가지 법칙을 전파하며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영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내 몸을 이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달래가며 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띵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딱딱하게 언 얼음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물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고 흘려보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고집을 버리고 늙어가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의 방식으로 노년의 몸을 다루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간의 법칙, 온도의 법칙, 속도의 법칙,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해가 뜬 뒤에 움직이고 체온 뚜껑을 닫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뇌졸중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나 혼자 아프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면 배우자가 고생하고 자식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짐을 남기게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는 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혈관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노후가 아니라 튼튼한 2다리로 여행을 다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는 행복한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은 너무나 진부하지만 그만큼 진리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고 나서 후회 안 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머리맡에 물 한 잔을 떠놓고 주무십시오.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악으로 기상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춥고 긴 겨울을 앞둔 여러분께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난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며 새벽 바람 맞으러 나가시는 부모님이나 고집 센 친구분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따뜻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올겨울은 부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혈관까지 따뜻하고 안녕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